수업 중에 들었던 건 같은데 무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건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전봉준 장군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건 알고 있었는데 전북이나 전남에서도 장성 정도? 비교적 위쪽에서 있었던 일만 배웠던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초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참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텐데요. 이곳 전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북한 지역까지 모두의 백성들이 참여를 해서 안으로는 이 부패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게 됐고요.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침입하려는 외세에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참여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미래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안은 그 세계 가문에서 세성시 가문에서 이렇게 주로 접주, 그 당시 동학의 이 조직을 이야기한다면 126년의 세월의 풍파에 우리의 슬픈 역사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때의 얼굴을 찾아볼 순 없지만 시대 참상의 실루엣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찾아 나섰다. 네, 1890년도에 우리 무안에는 동학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1892년도에는 우리 동학 농민들이 입도를 하게 되지요. 첫 번째 봉기는 1894년 3월 21일에 백산 집회라고 해서 고부, 지금의 정읍이죠. 고부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한 숫자가 훨씬 우리 무안에서 많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무안에 있는 동학 농민들이 동학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전봉준 장군이 패하면서 전세가 기울고 이어 나주 등지에서 싸우던 배상옥의 농민혁명군 또한 패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우리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막교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우리 나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주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밀립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우리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우리 또 무안 지역에서 나왔던 그 의병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다리를 건너서 네, 배상옥 장군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군이십니다. 그렇지만은 배상옥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안이라든지 한평 그런 동학 농민들을 이끄셨던 거기의 장군이지요. 전봉준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기 때문에 녹두 장군으로 불렸지요. 배상옥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동학을 굉장히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각 교구를 두었는데 그 교구를 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접 중에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대접주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배상옥 장군은 해남 송진면에서 숨어 지내는데 현상금이 손하중, 전봉준, 배상옥 장군 똑같이 천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천냥의 현상금 때문에 윤구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가 1894년 12월 24일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동학 농민들의 흔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흔적을 지워버리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도 흔적도 없이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애통한 죽음을 맞이한 배상옥 장군을 위해서 주민들이 구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호가 상호가 배상호가 백만군대 어디 두고 수국대 밑에 잠드느냐, 이런 구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 배상옥 장군은 강진석대들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남으로 피신하여 몸을 숨겼으나 12월 24일에 체포돼 관군에 넘겨진 뒤 즉각 처형당했다.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녹두 장군 전봉준이나 손아중과 똑같은 천냥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하니 배상옥 장군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는 짐작이 간다. 그의 아내는 외동딸 위금을 데리고 개가하여 현재는 외가 쪽 후속만 남아있다. 이어 일제감정기가 계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은 더욱 철저하게 지워지고 그 후손들마저도 철저하게 탄압을 하였다.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학혁명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배상옥 장군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그 배상옥 장군을 접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우리 지역에도 배상옥 장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적인 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치진성에는 초정 김성규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초정 김성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 측의 막구로 활동하면서 고부군수와 전주감영의 실무를 맡아서 전주화약 등 중요한 업무를 친히 해결한 관군 대표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전주 협약을 맺을 때 강군의 입장에서 전봉준과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할 때 이분이 막후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목포 시사에 가면은 이분의 문집이 있거든요. 그 문집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민대들은 동학농민혁명 군들이 군사훈련을 했던 연병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주 최씨 최상현 등을 위시한 이곳은 수많은 의병군들의 집합장소로 비정되는 곳이다. 여기는 나주 김씨문중의 의병대장과 그를 따르는 의병들이 영산강과 나주 등에서 활약을 하였던 곳이다. 과거 차반머리에서, 즉 지금의 불무공원 옆에서 무안의 농민군들을 일본군에 의하여 참수되고
시체를 떡시루처럼 차곡차곡 쌓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일본군은 우리의 민족성을 뿌리 뽑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가한 농민군의 가족들을 비롯 동학혁명을 언급하는 사람들조차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동학농민혁명을 억지로라도 잊어야 했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상들의 한이 서려 있는 이 거리를 무심코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무안 동학농민혁명 했던 분들의 참수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무안에 그 로터리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비라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안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은 구전으로만 전파됐기 때문에 행적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무안향토사연구소에서 주민들에게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와 족보 등의 자료를 추적한 결과 현재 무안에서 22개소의 유적지를 발견했고 자신의 조상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조차도 몰랐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또 기록에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를 찾아내는 등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무안 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고막포 전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치진 성지, 그리고 해제의 삼의사비, 그리고 나서 배상옥 장군이 배양되어 있는 청정사를 들렸고요. 참외마을 김응문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들렸고 또 독립운동 현창 사업을 하고 있는 호국영년지 남산 독립운동 유적비를 들렸습니다. 우리 일행은 지금부터 125년 전에 우리 무안 농민혁명군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또 나주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갔다가 패해서 돌아오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우리 고막폰 전투를 걸으면서 후손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그분들을 길이 추모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런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어쩔 때는 그분들의 함성을 듣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분들을 추모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과연 후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애국애종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우리 무안 동학을 더 오래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함께해 주신 박성면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무안문화원에서는 사무국장님, 그리고 오해군 원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답사길을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무안 동학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125년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정신이 길이길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고막원 그 떡볶다리를 거쳐서 체험을 했는데 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3.1 운동과 또 5.18 운동 정신까지 이어서 저희들이 선조들이 수고를 했고 희생을 당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학농민 현장 답사 같은 데 많이 가서 보면은 장성이나 또한 장흥 같은 데 보면 고창 같은 데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동학농민의 이런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는, 여기가 무안에서 동학농민을 했다, 그런 장소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학혁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같이 했는데 정말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나서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듣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정읍이나 고창 이 지역보다도 더 큰, 더 훌륭한 동학농민혁명을
했다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전봉준 장군이나 손아중 장군보다 더 큰 동학 농민군들을 이끌었던 무안의 배상옥 장군을 우리가 찾아냈고, 다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를 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고막포 전투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그 고막포 전투는 지금 얼마든지 그 사적지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역사적인 하나의 전투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작업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의 대접주이신 배상옥 장군을 기리고 또 무안의 최대 전투지였던 고막포 전투를 기리는 그런 역사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심지어는 팻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125년 전 그 동학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료 발굴, 또 뭐 사적지 발굴, 전시관, 또 뭐 그런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꾸준히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이 만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교과서에는 너무 짧게만 언급된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무안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고, 또 참가했던 분들 사진이나 기록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어요. 제가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도 무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고, 그런 사실이 좀 부끄러웠고, 제 나름의 사명감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우리 무안군이 무안장터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먼저 크게 구국운동을 하였습니다. 무안은 시대적으로 자주, 저항, 민중정신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무안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